GFA 가이드대로만 정말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원하는 소구점이나 그런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CTR이 높아지면 CPC는 낮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비용 100만원을 쓰는데 10,000명이 들어오냐 11,000명이 들어오냐 차이인데, 결국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유입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유입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기획본부 1팀 주현종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GFA 두 번째 이야기고요. 좀 오래전에 GFA에 관해서 기초 교육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계정을 생성하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이버 GFA라고 하면 뭔가 성과가 안 나고 굉장히 어려운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깰 수 있는, 오늘은 CTR 공략하는 배너 만들기 로 주제를 잡고 한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아니고 이 네 가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왜 CTR에 집착하는가, 왜 클릭률에 집착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매체마다 그들이 원하는 입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FA만의 입맛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지만 이 배너,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한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순간 터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짧은 순간 터트렸다고 하면 이 맛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GFA 뿐만 아니라 SNS나 카카오 모먼트, GDN까지 이 CTR을 공략하기만 하면 해당 컨텐츠로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마케팅 주요 지표에 대해서 항상 갈구를 하죠. CPM, CPC, CTR, CVR, 로아스 등 이거에 항상 매달려서 왜 안 나는지, 왜 낮은지 높은지를 항상 좀 갈구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네이버 GFA나 이런 컨텐츠, 즉 이 매체 플랫폼 안에 갇혀있는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일반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인지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CTR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CTR이라는 거는 결국 반응을 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환 전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CTR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배너, DA 매체 같은 경우는 강한 배너만이 노출이 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이 배너 같은 경우는 GFA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룹 안에 만약에 10개의 소재가 있다고 하면 이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것들만 나갈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GFA에서 판단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고 효율이 없다고 판단되면 노출 자체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승인이 됐는데 노출이 안 된다, 이거 광고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돈만 날린다, 아니면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GFA만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배너 제작 시 하지 말아야 할 한 4가지 정도 일단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항상 예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너를 이쁘고 멋있고 정말 막 아름답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약간 예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지만, 현재는 점점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시장도 바뀌어가고 짧은 순간에 강렬하게 와닿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조금 배제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을 너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제품을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알 거라는 약간 인식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뭔가 사람들한테 공감할 만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이 문구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제품 그대로만 또 보여주는 것은 안 되고, GFA 가이드대로만 정말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GFA 가이드를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스마트 채널과 메인 서브 지면에 가이드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원하는 소구점이나 그런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메시지 전달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제품만 노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뭔가 효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배너 제작 시에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거 5가지인데, 카피는 한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요즘 많이들 보셨던 게, 영상 광고에서 보면 시몬스 침대가 항상 균일하게 카피를 가져가는 게 있죠.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든가 뭐 이런 에이스 침대나 시몬스 침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하품만 하면서 지나가고 뭔가 편안함을 준다. 이 사람은 해당 침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졸리지 않는다라는 뭔가 강렬한 카피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케터들도 광고인지 알지만 궁금해서 정말 눌러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미있다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에 배너 메시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3초를 보고 있습니다. 이 3초를 보는 거는 이 배너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상품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실패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너 안에 이 브랜드명하고 상품명은 웬만하면 작게라도 꼭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 배너 이제 컨텐츠 안에 텍스트에 넣을 때는 웬만하면 브랜드명 또는 상품명으로 같이 믹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스러운 반응,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건 정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보자마자 웃게 만든 경우, 그 대신 뭔가 막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타겟이 일치했을 때가 필수 사항입니다. 뭔가 이런, 요즘은 재미가 있어야지만 사람들도 좀 보고 클릭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광고인 것을 알지만 클릭해 보는 것, 특히 이런 광고 쪽 아니면 마케팅 쪽을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잘 클릭을 안 해보는데 이거는 정말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걸 보고 좀 만족스러운 경우가 있고, 뭔가 재미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봐, 이거 굉장히 싸, 이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 라고 뭔가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는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근데 뭔가 굉장히 참신하고 야 이거 나도 좀 따라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벤치마킹 하고 싶은 배너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약간 이걸 저는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아니면 팀원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 배너 어때? 라고 약간 좀 피드백을 좀 중요시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만들어 보시고 이런 반응들이 좀 한두 개라도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처음부터 괜찮은 배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배너 제작 맡겨도 될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만드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집행하는 쪽에 맡기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계속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정말 시간이 없고 뭔가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좀 자기가 디자인 손재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고 시도해보고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보고 좀 수정해 나가고 계속 그러한 작업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GFA 입맛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데, GFA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매체를 보면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타깃을 설정을 할 거예요.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 있다 치면 이 스마트폰에 제품을 팔게 될 거면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이 타겟을 설정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공감이 좀 가는 카피를 주로 설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라고 하면 오늘 생각난 건데, 뭔가 다이어트는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누구나 내일로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일상 속에서 뭔가 공감하는 것들로 저는 카피를 짜고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타겟 노출을 이제 할 건데, 이 노출을 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1차 배너를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뭔가 A라는 배너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이 배너를 가지고 배너의 소구점이나 이미지를 교체해서 2차 타겟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씩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배너 하나만 만들면 되냐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 상품을 가지고 배너를 만든다고 하면 이 해당 이미지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이미지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조합해서 저는 한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 배너를 만듭니다. 많게는 10개까지 한 개의 상품으로 가지고 좀 만드는데, 이 타겟군도 그대로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논타겟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성, 남성, 성별 타겟, 그 다음에 나이대를 좀 세분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구매 의도, 관심사를 굉장히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예를 들었을 때
화장품은 뭔가 뷰티 관련된 관심사만 살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포츠나 야외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관심사나 구매 의도가 있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타겟층을 최대한 확장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확보를 하면 저는 이제 광고를 시작하는 시간대도 따로 정하는데, 전환 시간대 주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점심시간, GFA는 PC 영역이 아니라 모바일 영역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느냐가 조금 중요한 시간대로 설정을 하고 그때 광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타겟 확보라든지 2차 진행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한 가장 중요한 순간 3초 만에 뭔가 이 배너가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 광고주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GF를 보고 그냥 캡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배너를 보면 남편 없이 혼자 설치했어요. 선반. 약간 이걸 보면 이거는 여자 혼자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 뜻은 선반이라는 것은 무겁고 뭔가 설치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으로 조금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엔 뭐 여성 타겟으로 뭐 이제 육아나 생활, 인테리어 관련된 타겟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성 논 타겟으로 진행해도 약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차에 관련된 자동차 용품에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내 차는 깨끗하게 좀 가지고 싶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 그다음에 누가 봐도 멋지게, 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공감할 수 있는데 내 차가 깨끗하면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가 깨끗해 보이면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멋진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도 좀 대리만족을 더 하고 굉장히 뿌듯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이 주로 타겟층이 되겠죠. 그러면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사라도 한번 나눠보고,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스포츠 관련돼서도 한번 나눠보고, 만약에 논 타겟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약간 3, 40대 층이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뭐 2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자동차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밑에 이제 구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미쳤다고 표현을 하죠. 예쁜데 편하기까지 하다. 뭔가 이 말은 예쁜 구두는 불편하다? 아니라는 뭔가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 구두를 뭐 저는 안 신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구두를 신으면 이제 여자분들 항상 그 발 뒤꿈치에 그 데일밴드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불편하고 아프다라는 게 약간 간접적으로 와 닿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좀 아니라고 해주는 컨텐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돌린다고 하면 관심사를 안 하고 논 타겟으로 돌릴 것 같아요. 여성 나이대만 해서, 아니면 나이대도 웬만하면 조금 뭐 20대에서 한 40대 안으로만 돌려보고 그 중에서 조금 터지는 나이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할 때 요것도 이제 타사 광고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소구점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성별 타겟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나이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모바일 고민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세요 라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딱 봐주시면 나이대 타겟을 하기에 정말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세요는 뭐 20대도 될 수 있고 30대도 될 수 있고 저는 50대도 된다고 봐요. 더 늦기 전에는 뭔가 미래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이대를 쓰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이대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뭐 20대 모바일 고민, 30대, 40대, 50대 모바일 고민으로 문구를 변경할 수도 있고, 성별로 한다고 하면 뭐 여성 모바일 고민, 요즘은 솔직히 뭐 탈모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조금 응용해 볼 수가 있고, 이 소구점 모바일 고민으로 되어 있는데 빠지는 머리 고민, 머리숱, 특히 뭔가 머리숱에 대한 이제 젊은 층들도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한번 변경을 해봐서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이미지나 배경 색깔 등등 뭐 변경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룹 안에 저렇게 변경해서 한 10개를 집어넣고 한번 돌려보면은 분명 잘 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또 확장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컨텐츠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확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CTR이 높아지면 CPC는 낮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비용 100만원을 쓰는데 10,000명이 들어오냐 11,000명이 들어오냐 차이인데, 결국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유입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유입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런 느낌으로 돌려봤을 때
운영 계정들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의류 패션 잡화 쪽, 여기는 그냥 한 180에서 2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많게는 최근에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아무래도 GFA는 모두 조금 저는 초반 기간이 있다고 봐요. 타겟층을 찾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뭐 짧으면 하루 이틀도 될 수가 있고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A, B, C 컨텐츠를 돌렸을 때 반응이 없다가 B가 일주일 뒤에 터질 수도 있고 C가 하루 만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저하지 말고 안 되는 컨텐츠는 바로 오프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빠른 시간 내에 계속 밀어 넣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GFA가 생각보다 리소스가 좀 크고 굉장히 조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뭔가 SNS나 GDN처럼 예산을 설정해 놓으면 그만큼 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소진과 또는 아예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FA의 매체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고 매체 공부를 조금 먼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스pen딩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이 조금 미비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터졌죠. 최근에 좀 터져서 한 16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190%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GFA 같은 경우는 1차 유입 매체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직접 전환이 조금 더 많은 매체이고, 간접 전환은 주로 이제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나 SNS에서 리타겟팅 되어서 좀 터지다 보니 로아스 200%만 나와도 대성공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높게는 요즘 한 300%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분들이 뭐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매체의 조금 특성이나 매체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광고주분들한테 적절하게 설명을 잘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짧게 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은 화장품인데 약간 라인이 다릅니다. 스킨케어 쪽이랑 이쪽은 조금 기능성 이쪽이랑 좀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월달 데이터를 보면 고만고만하게 진행이 되다가 약간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후반에 좀 터졌죠. 처음에는 조금 진행하다가 뭔가 컨텐츠를 변화를 줬는데 해당 컨텐츠에서 터져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200 한 중후반 정도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약간 진행하시는 분들이 로아스가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오르려고 하면 오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매체 특성상 저는 한 1, 2개월 정도를 못해도 좀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배너 제작의 자유도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저희 이미지와 안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자유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싶으면 조금 한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예산이 많이 나가고 성과가 안 나더라도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GFA에 좀 맞는 업체라고 판단되고, 뭔가 이런 인내가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위에 브랜드들처럼 조금 전환이 꾸준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FA에서 잘 터지면 SNS나 다른 매체도 웬만하면 잘 터지니 좀 인내하시고 이러한 GFA 특성, 배너 제작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2강 교육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런 배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배너를 만들어서 이러한 배너들은 어떤 타겟팅을 어떻게 그룹핑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